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 라이너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라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인디 고란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드라마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 달 주주총회 전까지 구도가 조원태 대 조연아 3자연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연아 3자연합군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가 조원태 지지로 돌아섰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복잡해요. 일단은 구도를 말씀드리자면 조원태 회장 지금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측이죠. 여기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합류해가지고 조원태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연아와 KCGI 이제 강성구 펀드로 알려진 그냥 펀드죠. 그리고 반도건설 이 세 군데가 연합한 그걸 조연아 3자 연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양측이 지금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데 이 3자 연합 측에서 그 주주 제한 마감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후보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사내이사 후보로 지명한 대한항공 출신의 김치훈 전 상무가요. 한진칼 측에다가 그러니까 조원태 측인 거죠. 서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의도와는 일이 다르게 진행됐다. 3자 연합의 주주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3자 연합이 추천하는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KCGI 측에도요, 오늘 새벽에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시장에 알려진 게 뭐냐면요. 나는 칼맨, 칼이 한진 칼 할 때가 칼이요. 칼맨으로서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히려 동료 후배들과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아 3자연합이 추천한 사람이 조원태 회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내이사 후보군에서 빠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김 전 상무가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조연아 3자연합과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김 전 상무 위치가요. 조연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담당하던 업무가 해외 여객 운송 업무나 호텔 업무였는데요. 이게 조연아 전 부사장이 약간 책임지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조 전 부사장이 이제 김 전 상무한테 연락해가지고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그 김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상무 입장에서는 야 오너 일가가 부탁하는 건데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사내 이사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당혹스러워했다고. 그래서 이 김 전 상무가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 조연아 3자연합 측이 너무 이렇게 뭔가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동의도 얻지 않고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 싸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분 1% 싸움. 뭐 그러면은 조연아 쪽이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느냐. 당연히 타격이죠. 이게 이제 명분 싸움이잖아요. 지금 현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아엎겠다라고 해서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가 한 명은 안 하겠다라고 나섰고 나머지 이제 3명이 남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이 항공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항공산업 경험도 없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내세우는 조연아 3자연합 측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만 노조 측은 또 조원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러니까 3자연합 측이 지금 현재 상당히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어제 대한항공, 주한진, 한국공항노동조합, 이 한진그룹의 3군데 노동조합이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3자연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앞서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조 전 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개의 노동조합 모두가 다 조원태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건데요. 이 공동 입장문에 나온 말이 상당히 강경해요. 조연아 3자연합이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벌이는 해괴한 망동이 한진 노동자의 고혈을 빨고 고통을 쥐어짜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조원태 회장을 몰아내고 한진그룹을 차지하려는 조연아 전 왕산레저개발 대표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니라 조연아 전 왕산레저개발 대표라고 아예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조연아 전 부사장과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연아 3대 연합은 만일 자신들이 회사를 맡으면
조현아 부회장이 회사를 맡는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을 예. 모셔오겠다라고 전문 해가지고 경영인 체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내세운 4명의 인사가 예.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상무는 빠지겠다라고 예. 나섰고 나머지 3분 가운데 2분은 항공산업 경영이 전혀 없는 그냥 경영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노조가 반대. 한 하는 것도 겁니까? 있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봤을 때 전문 경영 체제하고 조현태 쪽은 어쨌든 족벌 체제니까 노조는 전문 경영 체제 선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한번 여쭤보고. 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한진그룹 쪽, 그러니까 조원태 측이 이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서 이쪽에서도 앞으로는 사내이사를 누구누구 선임하겠다 후보군을 낼 거예요. 그 후보군을 낼 때 만약에 여기서 조원태 회장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 예. 이게 약간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으니 본인은 약간 최대 주주 위치를 유지하면서 예. 다른 전문 경영인을 사내 이사로 추천하는 약간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네, 현실에서 맞습니다. 네, 벌어지고 진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일단 1차 전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내이사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해야 돼서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건데요. 예. 두 양쪽의 조원태 측과 삼자연합의 지분 차이가 뭐 많게는 1%포인트, 예. 적게는 0.5%포인트 정도예요. 예. 두 곳 다 32% 안팎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예. 소액주주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삼자연합이 사실 좀 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원태 회장이 왜 그 우한 전세기 타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래도 뭐 오너가 직접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그 조원태 회장이 최근 그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직원 자녀 720명에게 축하 카드와 이렇게 학용품도 선물로 보냈어요. 여기에다가 카드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조원태 아저씨라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항공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직원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작 좀 그랬어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란 기자 말처럼 국민연금과 개미주주가 네, 맞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죠. 어허. 그래서 아마 보통 개미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잘 참석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나의 한 표가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임대료 내린 전주 건물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썼죠? 이게 그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객이 아무래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을 어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14일 날 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 건물주 총 78명이 135개 점포 임대료를 5에서 20% 이상 낮추기로 했거든요. 낮추기로 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일이네요. 예. 보도된 거를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요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사실 예. 이런 일은 많지 않은데요. 예. 본인이 직접 쓴 거는 그러면서 이런 착한 임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예. 적었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이 그동안 높은 임대료가 문제 아니냐 지적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착한 임대료 인하하면서 또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네, 있는 맞죠. 거고요. 네. 홍보 효과. 그렇죠. 네네. 대통령이 편지가 있었으니까 네. 홍보 효과까지 누리게 됐는데 문 대통령이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12일 날 남대문 시장 갔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상인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상인들이 야 우리 임차료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다라고 이제 토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 이렇게 임대료도 높은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70%까지 떨어졌다라고 상인들이 한 얘기를 직접 듣고 나니까 다음 날인 13일 날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뭐 최저임금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부담되는 게 월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 대통령이 거기 관심을 가진 것 같고 저도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만 착한 임대 착한 임대인이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
실현되진 않았군요. 예. 네, 방송을 들은 임대인께서는 임대료를 예. 인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임대인은 YTN이에요. 그런가요? 아, 네. 예, YTN에서 좀 착한 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지금과 같은 경제적 타격, 비상경제 시기고 메르스 때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네네, 맞아요. 전례를 따지지 말고 수단을 동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예. 아주 표현을 했어요. 예. 파격적인 수준의 절대적인 특단의 대책,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거는 이렇게 높은 표현을 쓴 건 오늘 국무회의가 처음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게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 및 구매 금액 환급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 지원해줘라 뭐 이런 건데 지금 말한 이런 지원 제도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차례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거. 네. 이거 총선용 아니나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이제 설명은 아니다. 현장 방문해서 쏟아졌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 아니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국민의 절박한 고통을 예. 우리가 외면해야 되느냐? 예. 아니다. 이건 계속하는 거다. 총선용이라는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소비 쿠폰 등 언급 대책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또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까지 총선용이라 하면 이게 너무 좀 정치적 공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오늘 주식도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일단 우리나라 먼저 보면은 무디스가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성장률 GDP 전망치를 2.1이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근데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2%의 성장을 지키려고 우리가 거의 뭐 목숨 걸었잖아요. 예. 정부에서. 근데 그거 못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이게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된 거고요. 정부가 올해 목표치가 2.4입니다. 4%. 그러면 무디스 그 전망치에 비해서는 0.5%포인트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노무라증권도 또 내놨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얘네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그냥 기본적인 경우에 0.2%,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9%까지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1.8%. 그냥 평소대로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최악의 경우가 6월 말까지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예. 0.5%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는 이게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자료 같은 거, 원자재 같은 거, 또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기도 한데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리도 스톱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것도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지금 올 스톱됐으니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충격파를 받는 국가가 뭐 한국하고 일본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뭐 우리만 여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 뭐 다행은 아닐 테지만 중국 근거지니까 거기가 제일 차격이 예. 크고요. 중국이 무디스가 전망치가 원래 5.8이었거든요. 중국이 6% 안 되는 전망치를 원래부터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5.2로 낮췄고요. 예.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보통이라면 5.5% 중국 성장률도 심지어 노무라는 최악의 경우엔 3.9%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게 그거는- 빨리 수습이 된다 그러면은 네.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예. 아까 중국에 대해서 노무라가 3.9 전망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아마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예. 그럼 일본은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게 터졌기 네. 때문에 얼마나 이 충격파가 오래 갈지
하루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라니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